2024년 AMPM 글로벌이 준비한 특별한 새해 선물 1월 10일 오후 4시부터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무료 컨설팅도 받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그로스쿨 김나영 대표가 선사하는 맛있는 콘텐츠 마케팅 무료 강연도 들을 수 있는 기회. 단,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광고 컨설팅 6팀의 최규진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강윤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규진님이랑 라이브를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검색 광고 세부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은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저의 기준과 규진님의 기준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검색 광고 외에 가장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쇼핑 검색 광고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광고 중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쇼핑 검색 광고를 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규진님은? 이제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B 업종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시는 편이고, 이제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커머스, 이제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너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을 하실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세팅을 거치셔야 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캠페인이고, 그 다음이 이제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아까 앞서서 규진님께서 말씀하신 이커머스 업종에서 네. 광고 캠페인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그룹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뭐 네. 키워드는 어떻게 설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세팅도 중요하고 운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단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쇼핑 검색 세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굉장히 이제 마케터들마다 세팅하는 방식도 조금씩은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쇼핑 검색 광고에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을 낼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세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규진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팅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네. 캠페인, 그룹, 소재. 그러면은 캠페인 설정이 각각 뭔지, 그룹이 뭔지, 그 다음에 소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세팅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캠페인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중요하고 뭘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캠페인 설정에서는 이제 광고 목적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파워링크라든지, 뭐 쇼핑 검색 광고라든지, 뭐 플레이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광고 목적에 따라서, 광고를 하시려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단위에서 예산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거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을 생성하게 되시면 이제 캠페인 내 광고 그룹이라는 거를 좀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그룹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룹에 대한 예산을 설정할 수 있고, 어떠한 매체에 이제 광고를 노출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모바일에 노출시킬 것인가, PC에 노출시킬 것인가, 그리고 뭐 네이버 통합 검색에 노출시킬 것인가, 네이버 파트너 매체인 뭐 당근마켓이나 뭐 DC 인사이드 뭐 이런 곳에 이제 노출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룹 단위에서 좀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PC, 모바일, 검색 매체, 콘텐츠 매체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광고 그룹에도 캠페인의 목적이 벗어나지 않게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제일 그 다음이 소재잖아요. 그럼 네.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으실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그룹 내에서 어떠한 상품을 이제 노출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소재를 등록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광고 상품명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입찰가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대, 그리고 데이터 확인 및 그에 대한 가중치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제외 키워드라는 기능도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제 제외 키워드라는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제 좀 로아스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신다든지, 좀 성과가 안 나오는 키워드를 자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대별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크게 세 개로 캠페인이 있고 광고 그룹이 있고 소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너무 기본적이라서 마케팅 학교를 잘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내용인 것 네,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세팅을 했을 때 좀 이제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캠페인 세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는 이제 하나의 캠페인에 하나의 상품만 등록해서 이제 광고를 세팅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세팅법에 뭐 정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답에 가까운 세팅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본인의 세팅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답에 아니, 가까운 세팅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 지금 하나의 캠페인에 하나의 상품만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삼 스틱이나 뭐 홍삼 주스 뭐 이런 거를 이제 두 가지 제품을 광고를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1번 캠페인은 홍삼 스틱, 그 다음에 2번 캠페인은 홍삼 주스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네. 말이 빨라요. 그러니까 홍삼 스틱과 주스 제형에서 차이를 두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같은 홍삼 식품이라도 스틱이랑 주스로 검색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상품에 대한 이제 직관적인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한 그룹에 하나의 소재만 네. 그리고 하나만 등록을 하고 이때 각각 만약에 홍삼 스틱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홍삼 스틱이나 아니면 홍삼 주스로 각각 등록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만 맞습니다. 노출될 수 있게.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직관적인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 네. 그럼 이거를 직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게 왜냐면은 처음에 분리하게 되면 하시면은 그 과정이 정말 귀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거를 직접 하신다면은 이걸 사람들이 홍삼 스틱으로 검색할지 주스로 검색할지 아니면 그냥 홍삼 액으로 검색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내가 하나하나 등록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이제 손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안 하시긴 하는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하나의 캠페인에 이제 여러 가지의 상품이 있고 이제 그 상품들이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캠페인 하나에 A 상품을 메인과 서브 그룹을 이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뭐 B 상품도 또한 이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특정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별로 노출수나 클릭수나 이에 따른 클릭률이나 그 다음에 전환율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환율이 파악이 용이하게 되면은 이 키워드가 좋은 거네 하면 그거를 이제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품질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입찰가를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네. 그게 만약에 의미가 없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걸로 검색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검색을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훨씬 더 많은 전환이 일어나는 키워드가 있어서 얘한테 굳이 집중할 필요가 없다면 뭐 입찰가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그룹을 오프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광고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다운 받으셔서 이제 일일이 이제 살펴보는 것도 이제 시간이나 좀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캠페인 단위로 이제 상품을 나눠서 등록을 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규진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유가 다차원 보고서를 다운받기보다는 그냥 내가 대시보드를 봤을 때 그게 하나의 다차원 보고서가 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한다는 말씀 맞으실까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의 캠페인에 만약에 한 상품만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A라는 캠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품으로 하나 예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 홍삼 주스나 스틱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규진님이 하고 계시는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것 같거든요. 뭐 방한 용품이라든지 네. 그러면은 저희 앞에 있는 이거 컵홀더는 좀 아닌 것 같고 스피커를 앞으로 예를 들고 해볼까요? 블루투스 네. 스피커? 네. 그러면은 이제 블루투스라는 스피커를 메인이랑 서브로 나누든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노출시킬지를 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노출을 규진님이라면 시키겠다. 이런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블루투스 스피커요? 네, 이걸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윤혜 대리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 업종 같은데 한번 지금 최근에 이제 세팅을 바로 따끈따끈하게 하셨으니까 좀 이제 그거를 예시로 네.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가 가격대가 굉장히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의 특징이나 네. 강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보다 부족한 점이 뭐지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은 가려야 되고 우리 특장점은 더 극적으로 드러내서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고 그게 키워드가 그래서 얼마큼 노출이 되냐 이거의 차이라고 그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예를 들고 이제 규지님이 여태까지 설명하신 예를 들면은 저는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종이어서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를 설정을 했고, 근데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자체는 입찰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가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CPC가 워낙 높다 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블루투스 스피커에선 제외 키워드를 넣어버렸고, 그래서 차라리 가성비라던가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그게 되게 가벼운 게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렇게 세팅을 진행을 하고 있었죠, 초반에는. 근데 가벼운을 써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캠핑같이 이게 놀러 갈 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가볍다는 거는 이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돼요. 경량 말고 이게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 휴대성이 좋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벼운으로 했다가 여기서 이거를 휴대성이랑 그다음에 뭐 캠핑 이런 식으로도 단어를 점점 확장을 해나가서 휴대성에도 붙이고 캠핑에도 붙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게 캠핑용으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노출되고 거기서 클릭도 많이 되고 전환도 많이 되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 내용도 캠핑 관련된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그냥 이거는 너네들이 캠핑에 가서 했을 때 진짜 가볍고 좋다? 그럼 블루투스 연결도 잘 돼. 소리도 잘 나와. 약간 이런 식의 소구점을 살짝 잡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고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성과가 개선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에서 또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쇼핑 검색의 묘미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키워드를 직접 세팅을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쇼핑 검색은 검색 맞아요. 광고랑 다르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저 저희가 더 지금 했던 얘기에서 더 이어서 하면은 이제 개별로 등록을 하면은 키워드별로 노출수나 클릭률이나 뭐 전환율 이런 걸 파악에 용이를 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였죠? 용이해서 데이터가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다처럼 보고서를 하나의 대시보드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했고 그래서 광고의 운영 전략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방향성을 쉽게 잡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캠페인 하나의 캠페인에서 그 나오는 성과를 이제 저희가 제품별로 이제 캠페인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제품별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라는 제품이 성과가 좀 안 나오고 A라는 제품에서 좀 성과가 나오는 경우에 뭐 B 제품 캠페인을 끄고 A에 좀 예산을 몰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광고 운영에 대한 전략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광고 세팅을 세팅을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또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아까 그럼 말했던 그 키워드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제외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소재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럼 일단은 그러면 광고 그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럼 제외 키워드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광고 그룹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팅에 앞서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쇼핑 검색 광고의 이제 특징을 하나 설명드리자면 이제 파워링크랑 아예 로직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링크는 내가 어떤 키워드에 이제 노출을 시키겠다고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왜냐면 자동으로 키워드가 확장이 되는 네, 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쇼핑 광고의 일반형 상품일 때 해당되는 얘기고 키워드 설정이 가능한 거는 쇼핑 검색 브랜드형이 따로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은 쇼핑 검색 일반형에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그거 먼저 그 쇼핑 광고 일반형 광고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광고 일반형은 규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 설정이 저희가 세세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저희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예를 들었으니까 네. 블루투스 스피커를 500원에 입찰할 거야.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를 300원에 입찰할 거야. 이런 게 설정이 되는데 일단 쇼핑 검색은 그것도 안 되고 네. 내가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도 그 말한 것처럼 광범위하게 노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로직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설정한 상품명이나 이런 카테고리들을 토대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키워드가 확장이 돼서 노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도 어쨌든 이런 특정 키워드에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쓸데없는 키워드까지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100%까지는 아니지만 특정 키워드에만 좀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팅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의 광고 그룹을 생성한 후에 그 광고하고자 하는 소재를 등록을 해주고 그다음에 많은 키워드에 검색될 수 있도록 이제 상품명에 여러 검색어를 이제 기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좀만 천천히 해주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네, 특정 키워드에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정 키워드만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 세팅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나의 광고 그룹을 생성을 한 후에 네. 네, 광고하고자 하는 이제 소재를 등록을 해주고 이제 많은 키워드에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상품명에 여러 검색어를 이제 기입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광고를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많은 키워드들에서 이제 확장돼서 노출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광고 그룹에서 노출됐던 키워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외 키워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제외 키워드 탭에 들어가서 제외 키워드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좀 이제 특정 키워드에 대한 노출수나 뭐 클릭수 그리고 비용 뭐 전환율 같은 이제 등등의 데이터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라고 하면은 좋은 데이터를 보이는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 질문 있는데 네. 여기서 생각하는 규진님의 좋은 데이터란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전환율이 높게 잡힌다거나 네. 뭐 CTR이 높게 잡힌다거나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키워드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성과가 잘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왜 좋은 데이터를 보이는 키워드를 제외 키워드로 등록해? 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체 왜 좋은 데이터를 제외 키워드로 설정해야 될까요? 이제 제외 키워드 등록을 해준 다음에 이제 광고 그룹을 하나 더 생성을 하셔서 같은 상품을 등록해주고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좋은 키워드라고 이제 판단되었던 키워드 외에는 모두 이제 제외 키워드로 이제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보통 출근하자마자 자동으로 이제 확장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모두 제외 키워드로 이제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캠페인에 하나의 키워드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규진님께서 이게 말이 저희는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네네.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니까 네. 규진님이 오늘 설정하신 거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제품이 있었고 그 제품의 좋은 키워드는 뭐였고 근데 그거 외에 나는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얘는 노출하기 이런 식으로 세팅했다는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품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육포라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육포면은 뭐 부모님 선물 세트 이제 그런 키워드들도 자동으로 이제 확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은 사실 부모님 선물 세트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육포 관련된 키워드로만 이제 등록을 해주고 나머지를 이제 제외 키워드로 등록을 해줬을 때 이제 이런 성과가 안 나오는 키워드들을 이제 제거시켜 줌으로써 이제 로아스를 올릴 수 있는 이제 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아침에 규진님이 와서
포로 검색했더니 부모님 선물 세트라는 키워드로 이제 잡혀가지고 유표라는 제품 자체가 잡혀서 네. 이게 노출 수도 많고 클릭 수도 많았는데 이거는 좋은 키워드긴 한데 제품과는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 키워드로 설정을 했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부모님 선물 세트로 따로 그룹을 파기 위해서 제외 키워드를 설정했다는 걸까요? 일단 CTR이나 이제 로아스가 좀 잘 안 잡히고 있는 게 눈에 띄어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외 키워드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 노출이 바로바로 막 많이 되고 클릭도 많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출수를 기준으로 잡는 노출수나 클릭수나 이런 게 있으세요? 왜냐면 여기서 좋은 데이터를 이제 제외 키워드를 등록을 한다고 했고 이게 로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로아스를 보장하기보다는 네네네. 잘 나오는 걸 이게 발라내기 효율을 위해서. 네, 효율 좋은 애들만 발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규진님이 생각하는 노출 물론 이거는 광고주의 업종이라던가 하루 예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는데 규진님이 생각하는 그 좋은 데이터를 걸러내기 위한 노출수나 뭐 클릭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간략하게나마?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 비교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키워드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뭐 다 다른 부분이라 사실 뭐 정확하게 뭐 CTR 몇 퍼센트, 뭐 로아스 몇 퍼센트라고 기준점을 잡아두진 않는데 사실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이게 유난히 성과가 안 나오는 키워드가 있고 잘 나오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 기준으로 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 업종마다 다르고 확장 키워드를 분석한 뒤에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까지 키워드별로 세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입찰가의 유연함을 갖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로 정확한 가중치 조절을 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키워드별 맞춤 상품명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입찰가의 유연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하나의 광고 그룹에 여러 키워드가 이제 노출이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번. 그럼 이거 예시로 한번 들으면서 네.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예시로 들을 만한 업종이나 키워드나 지금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아까 그 블루투스 스피커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캠핑용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캠핑용 스피커라는 키워드가 전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순위를 이제 조금 높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캠핑용 스피커라는 키워드를. 네. 근데 이제 입찰가를 높이게 되면은 블루투스 스피커, 뭐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다른 키워드들까지 전부 이제 노출 순위가 상승해 버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효율적인 키워드까지 좀 순위가 상승해 버릴 수가 있겠죠. 입찰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캠핑용 스피커만 이제 네. 입찰가를 올려서 순위를 높이고 싶은데 네. 블루투스 스피커라든지 이제 가성비 스피커까지 같이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입찰가의 유연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사실 이런 특정 키워드에서 좀 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스피커가 지금 효율이 낮아요. 근데 얘 순위를 이제 낮추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캠핑용 스피커라는 좋은 키워드까지 이제 순위가 내려가 버린다거나 이제 유연성이 되게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룹에 하나의 키워드만 노출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은 이 입찰가 조정을 할 때 이제 캠핑용 스피커라는 입찰가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네. 키워드만. 네, 그래서 사실 이 입찰가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정확한 가중치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저희가 소재단에서 입찰가를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1,000원이라고 설정을 해놨으면은 이제 그에 맞게 노출 순위가 결정이 될 텐데 특정 성별이나 그리고 또는 특정 연령대에 대해서 내가 설정한 입찰가에 대해 가중치를 설정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단에는 만약에 이제 1,000원의 입찰가를 설정을 해두어도 남성이라는 성별에 이제 90%의 가중치를 부여하면 남성한테만
1,000원이 아니라 900원의 입찰가로 이제 순위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별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연령에도 이러한 가중치를 활용해서 조금 입찰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규지님께서는 성별이나 특정 연령의 가중치를 설정해가지고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은 뭐 면도기를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네. 이제 물론 당연히 제모를 할 때 여성들도 이제 면도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은 저희가 네. 전기 면도기라고 아예 해볼까요? 그냥 아, 면도기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네네. 여성용, 남성용 네. 있으니까 네. 전기 면도기.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그 전기 면도기라고 그냥 1,000원에 설정을 해놓으면은 남성한테든 여성한테든 전부 다 1,000원의 입찰가로 순위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가중치를 이제 만약에 남성한테 120%로 몰아준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전기 면도기라는 키워드는 남성이 더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성별 입찰 가중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좀 미세하더라도 조정을 해주시는 게 조금이라도 전환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가중치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성별이 활용하는 게 많다. 규진님 예시를 들어준 전기 면도기처럼 그런 것들이 많다 하면은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규진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게 예로 드신 네, 키워드별 소재 세팅입니다. 네. 네, 여기서도 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누군가 이제 소비자가 경량 캠핑 의자라고 만약에 검색을 했어요. 경량 캠핑 의자요? 네. 네. 근데 이런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감석 원목 캠핑 의자 1+1이라는 상품이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감성 원목 캠핑 의자 1+1입니다. 1+1 네, 이라는 네. 상품명이 있고 그다음에 1kg 1kg 초경량 초경량 캠핑 의자 캠핑 의자 1+1. 음 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어떠한 상품명이 좀 매력적인 것 같으세요? 저는 1kg 초경량이요. 왜냐하면은 캠핑 의자는 어쨌든 휴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감성파보다는 실용주의적인 네.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1kg 초경량 캠핑 의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원목은 물론 저한테는 소비자의 네 그,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소비자마다 이런 소구점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의 검색 니즈가 담겨 있는 좀 후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광고 지표 중에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CTR, 그러니까 클릭률에 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그룹을 키워드별로 이제 세팅을 했다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키워드만 노출될 수 있도록 이제 세팅한 광고 그룹에는 A 키워드에 적합한 상품명을 작성을 해주고 B라는 키워드만 노출될 수 있도록 세팅한 광고 그룹에는 B 키워드에 관련된 상품명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신경을 다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CTR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세팅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광고 대행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어떤 소구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CTR을 올릴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맨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써주면은 사실 광고 성과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광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규진님이 말씀하신 키워드별 소재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중치를 설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세분화를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규진님께서는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낮은 입찰 아니죠. 세팅을 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네. 조금 그래도 이게 리소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세분화를 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추천하신 이유는 그만큼 많이 성과를 개선했었던 사례가 있으셔서 그런 네, 거 맞죠?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팅한 거랑 효율 자체가 진짜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키워드별로 상품을 세팅해서 등록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정말 좀 다릅니다. 그죠, 확실히 다르죠. 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PC 모바일 분리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이제 마케팅 학교 애청자라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관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광고비는 저희 정말 많이 썼는데 로아스가 안 나와요 라고 해서 왜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억지로 밀어넣으신 걸까? 이렇게 해서 왜 그러신 거지? 그래서 세팅을 애초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라고 까는데 처음 딱 클릭하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PC 모바일 분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모바일 노출 지면이랑 PC 모바일 노출 지면이랑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업종 특성, 그 업종 기준 모바일 입찰가는 2,080원이었고요. 3위 기준으로 했을 때 PC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00원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서는 일단 880원씩 항상 한 번 클릭 때마다 이제 손해를 봤었던 거예요. PC에서. 왜냐면 2,080원이 아니라 그 1,200원 정도로 3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었는데 계속 2,080원을 노출을 시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럼 10번 클릭되면은 이제 8,800원인 거고 그게 100번 클릭되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어디서 광고비가 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의 경우, 그 업체의 경우에는 이 PC 모바일 분리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별로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광고를 직접 해보신 게 아니라면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돌리다 보면은 이게 왜 정말 기본적이지만 중요한지 사실 알잖아요 저희는. 그죠.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모바일에서 경쟁이 심한 이유가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요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모바일에서 많이 모바일에서 봤지만 구매는 PC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간대도 조정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기는 이제 출퇴근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고 거기는 경쟁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어서 모바일에는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전후 그 다음에 이제 퇴근 이후로 뭐 2시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대 있잖아요. 9 to 6 거기에는 PC에만 노출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성과가 안 나올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네.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파는 물건이 뭐고 우리가 타겟하는 연령대나 성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처럼 PC 모바일에다가 플러스 시간대까지 분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모바일 PC 정도로만 분리를 해도 훨씬 더 개선된 상황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광고 그룹단에서 이제 네. 노출 지면을 좀 이제 아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아 맞아요. 아까 저희 검색 매체랑 컨텐츠 매체 얘기했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지면에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 매체 또한 이제 그러니까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제 검색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직관적인 니즈가 반영돼요. 그러니까 저희 팀장님 항상 하시는 말씀, 소비자의 직관적인 니즈. 이제 그런 검색을 통해서 노출되는 지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콘텐츠 매체는 뭘까요? 이제 추천이나 이제 혹은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지 않았어도 좀 추가적으로 노출되는 이제 매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추석 이후로 좀 이제 검색 광고 입찰가가 좀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검색이나 콘텐츠 매체에서의 유저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웬만하면 이제 콘텐츠 매체는 끄시는 게 좀 효율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정답은 없는데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매체를 만약에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조금씩 이제 그룹단에서 편성 후에 운영해보고 효율을 좀 체크를 하신 후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 규진이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검색 매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네이버 쇼핑 검색이랑 직관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니즈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콘텐츠 매체에서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콘텐츠 매체에서만 노출을 시켜가지고 거기서만 네. 이제 노출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블로그 후기 같은 거나 카페에서 후기를 많이 본다고 할 때 거기 이렇게 살짝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 뜨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얻어 걸리길 원해요.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표현이 네. 조금 적합하진 않지만 그런 내가 타겟하는 연령이나 성별대가 그런 데 쪽을 많이 활동을 하고 그쪽 매체에서 잠깐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조금씩 편성을 해봐서 네. 효율을 체크를 해보고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은 그거를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집중 관리를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콘텐츠 매체, 왜냐면 콘텐츠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모든 게 아니라 A 콘텐츠 매체만 집중할 수도 있었는데 B에도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처음으로 사실 조금 돌아와서 이제 좀 소재 세팅하는 부분에서 이제 품질 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품질 지수의 개념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구매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찰가 곱하기 품질 지수로 이제 입찰 순위가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입찰가를 올리거나 이제 뭐 상품명을 길게 쓴다든지 그리고 가구매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좀 품질 지수를 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품질 지수는 그래서 어떻게 올리는데? 라고 굉장히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사실 품질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클릭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CTR을 높이시는 게 이제 품질 지수 상승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이제 CTR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저희 라이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R을 어떻게 올려야 돼? 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이런 불필요한 매체라든지 그리고 불필요한 키워드 노출을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불필요한 매체랑 네, 불필요한 매체랑 키워드 노출을 줄이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제품명을 이제 재구성하신다든지 네, 그리고 뭐 경쟁사를 벤치마킹 하셔서 조금 가져오신다든지 네. 그다음에 썸네일이나 확장 소재를 변경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진짜 세심하게 신경을 어떻게 써주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CTR이 높아지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렇게 높아지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걸 하나만 딱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신경을 써주셨을 경우에 정말 저희는 그 광고 운영을 직접 해보면서 실제로 높아졌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네. 경쟁사가 정말 경쟁사라기보다는 그 상위 1, 2, 3등의 업체가 굉장히 확실한 업체였어요. 네. 그런데 그 업체였고 그 업체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쓰나 어떤 확증 소재를 쓰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유사한 키워드에 만약 거기가 1등부터 3등까지 하고 거기 모바일 기준에서 4위까지 노출이 상단이 됐었거든요. 저희는 그럼 그거 기준에서 4위에 얹어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면서 4위에 있는 거 한 번씩 또 눌러보고 괜찮은데 하면 이제 전환이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품질 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야금야금 올리면서 3등에 자리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클릭률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나 경쟁사는 뭘 쓰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구매 포인트를 잡았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야금야금 품질 지수 올리고 순위도 조금씩 올리고 근데 이 클릭률을 높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는 아니고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에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전환율 어떻게 올리는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전환율을 보통 높일 때 항상 말씀을 전환율을 높일 때는 제가 상세 페이지를 항상 꼭 보거든요. 내가 파는 제품에 거기서 저는 상세 페이지를 읽었을 때 고객들이 거기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왜 사야 되고 이게 언제 배송이 오고 우리 제품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계속 대행사 마케터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게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반려동물 유골함 업종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가 이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왜요? 이렇게 구성을 항상 질문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의 상세 페이지와 저희의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렸죠. 그때 당시 왜냐하면 반려동물 유골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즉시성이 강한 제품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배송이 빨리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배송이 빨리 되어야 우리 아이의 마지막 인사를 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배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송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런 유골함을 사시는 분들은 이게 납골당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집에다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 보관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잘 보관이 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가 잘 있는지를 이제 상시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거는 밀봉이 돼서 곰팡이가 잘 나지 않아요. 습기에 예민하지 않아서 이제 습한 여름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잘 보내줬다, 덕분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런 후기들이 있으면은 그런 후기들까지 이제 같이 올려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수정 보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은, 그럼 제품 리뷰나 후기, 그리고 뭐 혜택이나 할인, 그리고 어떤 경쟁사들 사이에서 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가, 이런 소구점, 이 노가 있어야지 좀 전환율을 높이는 데 용이하겠네요. 그럼 그죠? 저희가 쇼핑 검색 얘기하다가 전환율이랑 클릭률 높이는 방법으로 빠져버렸어요. 이야. 근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오늘 한 얘기를 한번 이제 훑으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면 저희가 오늘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이커머스 업종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커머스 업종 특성상 후기랑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쇼핑 검색을 많이 찾고, 그거에 맞춰서 많은 광고주분들 쇼핑 검색을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팅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당연한 건데, 그 세팅을 하기 전에 캠페인이라는 게 있고 광고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재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 각각의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한번 훑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캠페인은 광고 목적이랑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광고 그룹은 그룹 내 예산, 노출 매체를 설정할 수 있고, 소재는 광고 상품명, 뭐 입자가 아니면 성별, 연령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캠페인 세팅을 할 때 가장 꿀팁, 이게 가장 오늘 내용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한 그룹에 하나의 소재만 등록을 한다. 왜냐하면 상품에 대한 직관적인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직관적인 데이터를 대체 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이게 한 그룹에 한 소재만 들어가기 때문에 키워드별로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전환율 파악에 용이하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규지님은 이 대시보드 안을 하나의 다처음 보고서로 만드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게 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을 단순히 블루투스 스피커로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제품의 강점을 따져봤을 때 가성비와 가벼운 내용이 있었고, 그럼 그 가벼운에서 만약에 성과가 좋다 하면은 그 가벼운 내용을 휴대성 아니면 캠핑용 등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예시로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즉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광고 운영 전략의 방향을 잡기 쉽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광고 그룹을 세팅을 할 때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그때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쇼핑 검색 광고는 알고리즘 형태로 키워드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의도하지 않은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규지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대로 특정 키워드에만 노출을 시켜서 이를 방지하자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외 키워드 활용. 맞아요. 제외 키워드를 활용을 할 때 근데 규진님만의 꿀팁이 좋은 데이터를 제외 키워드로 등록한다는 거였어요. 대체 왜 그런 거였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거는 물론 키워드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확장 키워드를 분석한 이 내용이 아닌데? 좋은 데이터를 제외 키워드로 등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을 다시 파서 그 키워드만 이제 등록을 해놓으려고 이제 제외 키워드로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과가 잘 나오는 키워드만 따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 또 이제 효율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때는 뭐 어떤 게 좋은 데이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일단 키워드랑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확장 키워드는 분석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데이터다라는 거 기준을 잡으시고 세팅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키워드별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왜 키워드별로 세팅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규진님께서 크게 3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입찰가의 유연함, 두 번째가 정확한 가중치 조정이 가능하고 세 번째가 키워드별 맞춤 상품명이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입찰가의 유연함에 대해서의 장점은 주력 키워드의 입찰 순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였고요. 정확한 가중치 설정을 할 때는 전기 면도기와 같이 특정 성별이 많이 찾는 제품일 경우 그런 특정 연령이 많이 활용하는 제품한테 그걸 밀어 넣으면은 훨씬 더 효율 개선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키워드별 세팅 소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단순히 어떻게 직관적으로 찾을까? 아까 예시로 든 경량 캠핑 의자로 설명을 하면은 이 제품 자체가 경량이고 사람들이 휴대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초경량 1kg 캠핑 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게 더 직관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PC 모바일 분리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시간대 분리도 해준다면 훨씬 더 효율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안경을 팔고 있는데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는 키워드가 노출은 엄청 많은데 클릭을 많이 받지 않아서요. 그럼 이땐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 제외 키워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진님? 저한테 이제 넘기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규진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외 키워드. 이게 적합하지 않은 곳에 노출이 돼서 노출은 많고 클릭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에 저는 보통 노출되는 화면을 한번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같이 이게 제품이 만약에 5위라고 했을 때 4위랑 6위에 노출된 제품 애들을 봐요. 그래서 그 애들과 됐을 때 우리가 가격적인 경쟁력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뭔가 제품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그걸 개선한 다음에 한번 운영을 해보는 편이에요. 바로 제외 키워드로 설정하진 않고요. 규진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김건우님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좀 저희가 제외 키워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노출 지면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규진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노출 지면은 크게 검색 매체랑 콘텐츠 매체가 있고 보통은 검색 매체에서 많이 진행을 하긴 하지만 업종의 특성이라던가 제품의 타겟팅에 따라서 콘텐츠 매체에도 진행할 수는 있다. 대신에 콘텐츠 매체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기보다는 조금 예산을 쓰면서 점점 효율을 비교를 해보고 그게 괜찮다면 확장을 해보시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쇼핑 검색이든 키워드 검색 광고도 항상 중요한 부분이죠. 입찰가에 절감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품질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클릭률이 높여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매체나 키워드 노출을 줄여야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때 규진님께서는 경쟁사를 벤치마킹 한다거나 아니면 노출용 상품명을 재구성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률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많이 좀 보는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비자가 제품을 사야만 하는 이유를 상세 페이지에 녹이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하면 되겠죠?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광고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최규진 대리님에게 연락드리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저희도 이제 퇴근을 해야 돼서 네, 네. 한번 네, 저는 이제 광고 컨설팅 6팀의 최규진 대리였고요. 저는 광고 컨설팅 6팀의 강윤혜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